30년간 꿈쩍도 않던 상계동이나 중계동, 도봉구, 뭐 노원구 그런데 아파트 값도 이 정권 들어와서 2배가 됐어요. 2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거의 안 오르던 아파트가 3년 만에 2배가 됐어요. 근데 정책을 아까 결정하는 김현미 장관이나 국토부 차관이나 홍남기 부총리나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정책실장이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질 않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뭘 파악하러 나갔다는 얘기 기사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죠. 아니면 대통령이 누구인가 특별히 명령을 해서 이게 이 경실련이 주장하는 게 사실인지 한번 좀 확인해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실련이 주장하는 50%대가 맞는지 확인해봐라, 확인 중이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냐, 고위공직자,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가진 아파트가, 그 사람들이 가진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얼마 올랐나 하고 우리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2%가 올라서. 그럼 대통령 옆에서 일하는 이런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장들,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의 집이 작년 말까지 10억이 올랐는데 지금 10개월이 지나서 13억이 올랐어요. 김수현 두 번째 정책실장 집도 10억이 올랐어. 지금 세 번째 정책실장 하는 김상조 씨 집도 작년까지 5억이 오르고 지금은 7억이 올랐어. 총리 했던 이낙연 씨 집도 자기가 총리 되기 전에 12억이었던 집이 19억에 팔았어. 8억이 올랐어. 지금 국회의장 하는 사람 집도, 박병석 의원 집도 이 정부가 출범할 때 38억이었던 집이 58억으로 지금 20억 이상 올랐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비서실장 노영민, 홍남기 이런 사람들 집도 다 30%, 40%씩 올랐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집도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45%가 올랐어.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이 가진 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가진 아파트가 전부 다 40% 이상 올랐는데 어떻게 14% 올랐다고 그래? 그리고 그 14% 맞아. 김현미 장관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서 집값이 지금 오른 거다. 그럼 자기는 3년 반 동안 그때 완화시킨 걸 왜 다시 강화시키지 않았나?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상한제를 무력화시켜 놨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하면 서울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예를 들어 태릉에 짓든 용산 미니 신도시 짓는다고 하는 그 철도청 정비창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면 건축비가 600만 원이니까 30평짜리가 건물만 분양하면 1억 8천, 땅값까지 하면
1,000만 원에 분양이 돼요. 거기는 땅이 얼마냐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400만 원짜리 땅에다가 600만 원짜리 건물을 지면 평당 1,000만 원 아닙니까? 네. 또 1,000만 원에 분양이 될 수 있는데 3억에 분양을 할 수 있는데 그 용산 미니신도시 철도 정비창에 30평짜리 아파트가 3억, 20평짜리 아파트가 2억에 나온다는 뉴스가 있습니까? 알았어. 그런 정책이 나옵니까? 그런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 땅에다가 공기업을 시켜서 30평짜리는 7억, 20평짜리는 5억 이상의 분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작년 말에 분양한 저 그린벨트 강남의 수서희망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땅을 350만 원에 사서 600만 원짜리 건물을 줬어. 950만 원짜리 아파트를 평당 20평이면 1억 8천이겠죠. 그거를 평당 2,500씩 해가지고 4억 5천 5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 500, 거기에다가 한 2, 3천 가구를 지을 수가 있는 건데 공기업은 얼마를 남기는 거냐면 사업비의 5%에서 10%만 남기게 돼 있어요. 500. 5%에서 10%만 남겨야 되는데 100%, 150%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배에서 3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적정 이윤에 20배에서 30배의 이윤을 챙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201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내놓으라고 분양 원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소송 중인데 1심에서 주라고 했고 이미 과거에 2010년 이후에 공공은 모든 분양 원가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는데도 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 버티고 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럼 소송은 언제 진행을 하셨고 이제 소송은 작년 우리가 7월에 네.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금년 5월에 네. 1심 판결이 났어요. 공개하라고. 그게 지금 서울시 SH 네네. 공사, 네.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네. 이 두 기관이 다 담합을 해서 분양 원가 자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안 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법을 위반해서 폭리를 취한 게 들통날까봐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공기업들한테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 그 다음에 강남북의 재개발, 재건축, 공공참여까지 더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운 부도덕한 공기업에게 더 큰 사업권과 더 큰 개발 물량을 제공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4 대책이에요. 5월 6일날 5.6 대책하고 8월 4일날 8.4 대책이 전부 그런 대책이에요. 즉 공기업을 내세워서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그것은 국민들을 바가지 씌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분양했던 분양가의 2배 내지 2.5배의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하겠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근 정책입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어느 정도 분양가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산지구라는 데 분양을 했는데 네. 발산지구는 저기 김포공항 가기 전에 발산역이 있는데요. 30평 아파트를 650만 원. 그래서 2억에 분양을 했어요. 30평 아파트를 2억에. 네. 원가는 30평 아파트가 580만 원. 네. 1억 7천인데 원가는 1억 7천인데 2억에 분양을 했어요. 30평짜리를. 근데 그 바로 옆에 마곡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금년 2월 달에 거기다가 네. 30평짜리를 6억 받고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 시장보다 2.5배 가격으로 분양가를 높여서 시민들에게 분양을 했어요.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강남 아까 얘기한 수서희망타운 옆에 이명박 때는 30평짜리를 2억 9천에 분양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5평짜리를 6억 5천. 그러니까 그렇게 폭리를 취했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정원이 발표한 14% 어느 아파트가 14% 올랐는지 그 근거를 밝히라고 해도 못 밝히잖아요. 14% 올랐다고 주장을 하려면 어느 아파트가 14% 올랐는지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오른 걸 모아서 보니까 평균이 14%다. 이런 근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분양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을 했다면 거기에 건축비는 얼마고 땅값은 얼마다 하는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히질 않아. 그냥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싸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싸다. 아니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무조건 싸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공기업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서울시장한테만 공기업이라는 개발회사가 있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건데 70년대 주택보급률이 55%, 50%밖에 안 될 때 집을 빨리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그 개발회사인데 공영개발회사인데 그 공영개발회사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냐? 그린벨트나 논밭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일반인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 수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개발할 수 없는데 독점 개발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권을 준 것은 그 다음에 토지 용도를 논밭 임야를 택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용도 변경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한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원가의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변의 헌 아파트 값보다 반값 이하로 분양을 해서 헌 아파트 값을 떨어뜨려라. 헌 집값 오르는 걸 잡아라. 헌 집값 오르는 걸 잡는 데 써라.
하고 준 거예요. 그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면 오세훈이나 이명박처럼 제대로 활용하면 집값이 안정돼요. 그래서 오세훈과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초기까지는 서울 집값이 오르질 않았어요. 서울의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 60%가 미분양이야. 안 팔려요. 그리고 헌 집을 비싸게 내놓으면 아예 팔리지도 않아. 집값이.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한 20%가 떨어졌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한 25%가 올랐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2%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누구 아파트, 어느 아파트가 얼만큼 올랐다, 언제 얼마에 든 게 얼마가 됐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김현민은 무조건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 통계법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에 나는 잘 모르는데 감정원이 14% 올랐다고 하더라. 그게 국가 통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정부랑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원인을 한 줄로 이렇게 딱 꼽으시자면 한 줄로 하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위임해준 권력을 재벌과 건설업자와 공기업을 위해서만 썼다.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건데 국민들이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개혁 대상이라고 하던 재벌, 자기들이 개혁 대상이라고 했던 토건 세력, 그 이유는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경제 성장률, 경기 부양, 자기 5년간 경제 성적표만을 위해서 거짓 통계, 거짓 정책, 약발이 2달도 안 가는 그런 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야당이 자기들이 했던 정책인데, 자기들이 2006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2년 30몇 년간 쓴 거예요. 근데 2014년 말에 자기들이 없앴어. 자기들하고 야당 상임위원장 박기춘이라고, 그 사람은 분양업자한테 뇌물 받고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걸 없애는데 야당 중에 그걸 없애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박덕흠이야. 건설업자 출신. 지금 당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당을 망쳤고 자기 당의 정책을 누가 했는지 국민의힘은 왜 정권을 뺏겼는지도 지금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예? 보수 언론이 국민의힘 정신 차려. 너 권력 찾으려면 국민 쪽으로 다가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해. 하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헤럴드 경제가 예? 내가 여기 와서 작년 1월부터 지금 20달이 넘게 계속 기자회견을 하는데 처음 인터뷰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은 광화문에 나가서 지금 광화문 광장을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지금 재정비 사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 10년 됐는데 지금 저걸 뜯고 광화문 광장을 지금 다시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거는 내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거기 공사판을 벌려가지고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10년 전 서울 시민 돈 1,000억을 들여서 그걸 고친 건데 또 1,000억을 들여서 뜯어 고치겠다는 거야. 무슨 놈의 광장을 어느 나라에서 광장을 만든 지 10년 만에 다시 뜯어 고치는 나라는 없어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적이 없어. 보통 광장을 만들면 여의도 같은 데도 광장 만들면 50년, 100년씩 놔두지 누가 그 광장을 함부로 자기가 광장의 덕을 보고 대통령이 됐는데 에? 쫓겨날까봐 겁이 나서 그런지 그 내일 모레 가서 이 광장 못하게 하는 기자회견을 할 건데 집값을 잡으면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으면 그럼 누가 추운데 집회하러 나오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정치 잘하는데?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작년 말까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땅값이 2,000조가 올랐어요. 이제 곧 또 얼마나 더 올랐나 그동안 계산해서 발표를 할 건데 2,000조 이상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전체 가구가 2천만 가구가 있어요. 1인 가구를 포함해서. 그럼 가구당 1억씩 꽁돈이 생겼다는 거야. 불로소득이 1억 생겼어요? 그 보통 가구당 1년에 저축 가능액이 500만 원이 채 안 돼요. 평균적으로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지난 3년간 이 정부가 들어와서 최저임금 올려준 게 많이 올렸다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1년 평균 50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1,500만 원 올렸어요. 3년으로 따지면. 근데 집값은 3억이 올랐어요. 3억이 평균.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한 사람당 3억 올라서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가 한 10,000명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뽑는 공직자가 한 2,000명 정도 되고 그 12,000명의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재산이 늘었나 하고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그 사람들 재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평균 6억씩 꽁돈이 생겼어. 불로소득이. 땅값, 집값이 올라서 평균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국민들로부터 고위공직자들은 연봉을 1억 이상씩 받았는데 연봉 1억 이상씩 해서 3년간 3억 받고 6억의 불로소득이 생겼어요.